RF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짧고 굵게 집중 공략하는 뉴스팟.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RFA 뉴스쇼 뉴스팟 진행의 진민재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분 함께 만나봐야 될 텐데요. 김지수 기자, MG수 기자, 그리고 우리 김수경 씨 함께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RFA 자유아시아 방송 기자 김지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환경북도 청진에서 온 김수경입니다. 네, 김수경 씨 네. 묻겠습니다. 네. 2011년 12월 17일, 네. 13년 전 오늘 어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날은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네. 그날은 친구 집에서 막걸리 마셨어요. 친구 집에서 막걸리. 그걸 어떻게 기억하세요? 13년 전이를? 네, 그거는 제가 무덤 안에 들어갔다도 벌떡 뛰어나면서도 제가 소리 지를 수 있어요. 정확하게. 왜요? 그날에 제가 친구 집에 한 이틀간 놀러 갔었거든요. 네네. 친구 집에서 친구랑 같이 이틀 동안 놀고 집에 가야지 하고 가방 싸고 있는데 친구가 야야야 수영아 이거 봐라 이거 난리 났다. 왜 뭔데? 그 친구가 어쩜 호들갑을 잘 떨어요. 그래서 제가 아유 시끄러워. 아 왜 또 그런데 뭔데 했더니 이랬더니 친구가 야 김정일이 죽었다 이런 거라. 아 뭔 소리야. 뭐 어디 현지지도 하고 계시겠지. 그러니까 아니래요. 죽었대요. 그럼 뭐 가짜 뉴스 아니야? 뭐 잘못 본 거 아니야? 했더니 아니야 이거 봐 카톡 봐봐. 텔레비 켜봐. 보도 보자. 뉴스 보도 보자. 했더니 진짜 나오는 거예요. 뭐 속보 뭐 이러면서 나오고 뭐 이 언론사 저 언론사 다 같이 얘기하는 거. 야 이거 정말인가 보다. 그다음에 카톡으로도 사회 강경망 서비스 네. 우리 메시지로도 막 서로 문자가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맞나 보다. 야 너 빨리 마트나 이거 동네 어디 마트 어디냐 가서 막걸리 하나 사와라. 그러니까 왜? 야 너 지금 이 상황에 나보고 집에 가라 그러는 거야? 그래. 네, 맞아요. 13년 전 오늘은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일이네요. 아, 네 그래서 마셨네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뭘 하셨는지 제가 추적을 해서 여쭤본 거고요.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분들은 또 분위기가 좀 굉장히 그러게요. 이 동삼이라고 하거든요. 겨울동 3월 추운 동삼에 아마 또 김정일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 우리 북한 주민들 좀 이런 추운 날에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좀 몸을 녹이면서 좀 지그지그 삼겹살에다가 막걸리 한 잔 하면 아주 그냥 그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희망을 보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볼 텐데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를 들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주제. 북한군 전쟁 범죄로 기소 가능성. 북한군 전쟁 범죄로 기소 가능성. 약간 어렵다요. 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죠? 네, 기대하면서 내용 소개해 부담을 주시죠. 주세요. 네, 오늘따라 알겠습니다.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김수경 씨도 조용해요, 일단. 뉴스팟. 네, 지난 2일부터 7일까지 제23차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 규정 당사국 총회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습니다. 네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국제형법상 책임을 경고하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네네. 이 중 3일에 있었던 전체 회의에서는요. 한국의 권기환 글로벌 다자 외교조정관이 한국 대표로 발언을 했어요. 네네. 북한의 불법적인 러시아 침략 지원을 규탄하면서 지원을 즉각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국제형사법상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경고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파병하고 관련된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네. 네네. 북한이 저지른 여러 가지의 소행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파병에 관한 거를 콕 집어서 처벌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North Korea must recognize that the accountability of its actions extend beyond the regime itself. 북한은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북한 정권을 넘어 국제 형사법상 개인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북한 군부의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해당 개인은 전쟁 범죄 또는 반인도 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북한이 이러한 위험한 길을 포기하고 군사적 모험주의를 중단하고 즉시 군대를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부의 지시에 따라 이 전쟁에 참여한 개인은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게요. 네, 와. 아니 그렇게 끌려간 것도 억울한데 그 사람들이 그 북한 청년들이 전쟁 범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네, 맞습니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국제형법상 책임은 계속 강조돼 왔는데요. 지난 10월에도 한국 조태열 장관이 한 포럼에서 비슷한 발언을 했습니다. 북한도 파병 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 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이 김정은 위원장을 처벌하도록 권고하는 결의안은 유엔 총회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좀 계속 나오고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이 북한군 파병, 이 파병에 대한 책임까지 이 결국에는 제목이 하나 더 추가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지난 11월에 채택된 그 유럽의회 결의안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유럽의회 결의도 국제형사재판소 및 기타 사법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서 러시아와 북한을 포함한 동맹국이 저지른 전쟁 범죄 및 국제법 위반에 대한 책임을 촉구하고 유럽연합과 국제동맹국들이 모든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들어보면은 정말 취지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문제는 현실상 곧바로 실행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일단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 당사국이 아니어서요. 네. 제소, 즉 소송을 거는 게 어렵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ICC 국제형사재판소의 사건을 직권 회부할 수는 있지만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또 난관이 예상이 되는데요. 항상 거부했잖아요, 사실. 네. 하지만 베스반 샤크 미 국무부 글로벌 형사 사법대사가 지난 10월에 온라인 기자 설명회를 통해서 다소 희망적인 얘기를 했어요. 네네네. 보편적 관할권에 따라 여러 국가들은 국제 범죄에 대해서 자국의 사법 체계가 관할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한다라는 겁니다. 보편적 관할권? 이건 뭔가요? 네, 범행 장소와 피해, 가해자 국적을 불문하고 처벌할 수 있다는 원칙인데요. 그러니까 네네네. 북한이 다른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범죄에 대해선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해가 됐습니다. 네, 또 국제 범죄는 시효가 없다면서 범죄자들이 다른 나라로 이동할 경우 전 세계 사법체계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도 더했습니다. 네네. 또 이와 관련해서 이번 총회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더라도 북한 ICC, 즉 국제형사재판소 회부 결의안을 추진을 해서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이 한통속이라고 드러나는 국제 여론의 압박을 느끼고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나왔습니다. 괜찮네요. 좋네요. 네. 그러니까 점점 북한이 국제재판 무대에 설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죠. 점점 외로워지겠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북한이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재판을 받게 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네요, 조치. 네, 족쇄.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이 총회 기간 중 또 4일에는 네.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한 부대 행사가 열렸더라고요. 네, 이날 발표자로 신희석 전환기 종리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과 지난 2016년 9월에 탈북한 이철은 씨가 법원으로 근무하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인권 실태를 증언했네요. 네네네. 봤어요. 예, 증인이 나왔어요. 네, 신희석 분석가는 북한이 러시아 점령 지역을 포함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전쟁 범죄를 일으킬 경우 ICC는 이에 대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네, 파병 북한군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한 정보 수집과 수사 개시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고요. 역시 전문가답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한 발짝 한 발짝씩 나가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네, 또 이철은 씨도 이 자리에서 도보위국 구금소에서 예심 가성 중에 정치범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관리소로 보내지는데 평생 강제 노역을 하게 되고 이 처벌은 죽이지도 않고 그냥 생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거라고 설명을 했네요. 정말 북한 정권이 그동안 저지른 모든 죄에 대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이 북한 외부에서 발바닥에 정말 땀나게 뛰고 계시다는 거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북한 주민들께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희망을 가지시고 네, 자유의 그날 기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번에 북한 파병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방송에서도 다룬 북한 내 반체제 세력인 세조선이요. 북한 어머니의 편지 하나를 공개한 내용이 있었잖아요. 네네네. 파병 나간 아들에게 쓰는 편지인데 맞아요. 그 아들한테 아들아 너의 소식 모르고 굉장히 참담하고 부모로서 무능력함이 정말 미안하다. 그런 말과 함께 너가 원하면 기회가 있다면 가거라.
어쩌면 이게 어머니의 그 애끓는 그 마지막 그 호소가 아닐까요? 어차피 너 거기서도 정말로 사지에 몰린 거잖아요. 네네. 그리고 돌아와서 또 어떤 이렇게 정확한 어떤 이렇게 비전이 약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네. 네. 김수경 씨도 그 내용 당연히 들으셨죠. 아이고. 듣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네네. 절절하잖아요, 어머니 아, 마음이. 그리고 우리 김 기자는 아직이지만 우린 또 아이가 있잖아요. 엄마죠, 엄마 입장이죠. 네, 엄마하고 그냥 여자는 다르거든요. 너무 울컥하고 저 파병된 북한군은 잘못이 없는데 전쟁에 참여한 그 개인이 자기 목숨 걸고 그렇게 간 사람이 그 젊은 청년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하는 말도 놀랍고 그게 아들이 파병 나갔다는 걸 혹시라도 아는 어머니들은 얼마나 마음이 힘들까. 네, 맞습니다. 아마 이 소식 들으면 정말 어이없고 기절하시겠어요. 정말 세상에 맞아요. 이런 법도 있냐고. 맞습니다. 이 편지 내용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세조선이 북한 파병에 관한 또 하나의 글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요. 제목은 어느 해외 체류 조선인이 바라본 러시아 인민군 참전. 아무리 봐도 다시 봐도 너무 우울하네요. 과연 우리의 희생이 정당할까?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덧 해를 넘어 2년의 세월을 넘기고 있다. 와,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니고 2년의 세월을. 저희가 그냥 이렇게 불과 몇 초의 시간으로 이렇게 울고 지나가는데 그 낯선 해외에 나가 있는 그것도 더군다나 그냥 땅이 아니고 사지잖아요. 네네. 총알이 빗발치는 또 두런이 하늘에서 또 윙윙 울고 얼마나 무서울까요? 이러한 전쟁에 우리 젊은이들이 파견됐다는 소식은 전 세계를 또다시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전 세계는 알고 있지만 우리 인민들만이 모르고 있다. 우리 어머니들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거기 끌려나갈 때 아마 거의 모르고 끌려나갔을 거예요. 아니 섞고 있을 것이다. 철저한 사상 세뇌 교육과 통제 속에서 우리 인민은 눈뜬 소경, 말하는 벙어리, 생각은 할 수 있어도 표현의 자유가 철저히 짓밟힌 상태로 수십 년간을 살아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이 상태에서 이때 전 생각나는 게 언제 이런 날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그날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라도 정말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다음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조선인민군 병사들에게 묻는다. 자신들의 주위에 당 정권 기관의 책임적 위치에 있는 부모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현재도 없을 것이며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당신들 우크라이나 참전 병사들도 또 해외에 파견되어 일하는 근로자들처럼 돈도 권력도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근로자의 후손으로서 오직 우리의 최고領導자를 위해 돈을 버는 기계나 선모품으로 취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에 파병된 인민군 군인 여러분, 당신들은 과연 무엇을 위해 싸우려 여기에 왔습니까? 당신들이 목숨 바쳐 충성하고 지키려는 것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이 진정 나라와 인민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국가도 이것을 우리가 알까 두려워 외부와 그 어떤 소통에 대해서도 세계에 없는 각종 악법들로 철저히 차단하려 하고 있다. 실제 우리의 삶이 참다운 인간의 삶인가? 눈을 들어 굽어보면 진리는 옆에 있다. 우리의 미래도 옆에 있다. 이렇게 썼네요. 사실 많은 내용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다 읊어드릴 수 없는 점 참 안타깝습니다. 네. 어떠세요? 이렇게 북한 외부에 있으면서 지금 북한 내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답답한 심정으로 쓴 글 같거든요. 제가 하루 종일 이 마이크통 붙잡고 하루 종일 이 편지 내용도 읽어드리고 또 관련된 다른 소식도 읊어드리고 또 바깥의 외부의 이런 온도도 분위기도 다 알려드리고 싶고 정말 뭐가 됐든 제가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다 하고 싶습니다. 물론 제가 뭘 한다고 해서 상황이 크게 달라지진 않겠지만 안에 있는 분들도 조금이라도 바깥 소식을 아시고 또 분발해서 이런 외부에 끌려나가지 않으시면 좋겠고 끌려나오셨으면 또 상황에 따라서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부모님들은 마음이 정말 아이고 우리 정말 네. 수경 씨가 또 눈물보가 터졌네요. 아이고 얼마나 북한 상황을 아마 잘 아니까 하실 수 있는 말씀이고 마음이겠죠. 보일 수 네. 있는 마음이겠죠. 아마 지금 북한 안에 있는 주민들이 바라본 파병에 대한 입장도 우리 외부에 있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는 게 아마 고스란히 느껴지셨을 겁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또 여기에 또 인상 깊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러시아로 파병된 군인들 중에 부모님이 당 정권의 책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절대로 없죠. 정말 결국 사지로 내몰린 북한 어린 청년들의 희생만
그러니까 가진 것 없고 그런 희생만 남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그래서 다 내려놓고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찍자. 이제는 마무리하고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크라이나에 용병으로 간 한국인이 영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네네. 그냥 저도 봤어요. 돈 주고 먹을 거 주고 직업 주고 심지어 망명의 기회까지 줄 테니 뜻이 있다면 자유를 찾아라 했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얻는 그 뺏기 들고 가서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심지어 지금 내가 전쟁 범죄자로 될 수 있다니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왜 김정은 때문에 내 목숨 버리고 여기 와서 가족하고 생리별하고 왔는데 내가 범죄자까지 되어야 돼요. 정말 인생은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이 12월 17일이지만 네. 김정일 위원장도 그렇게 호사를 누리다가 그냥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천년만년 잘 살 것 같았는데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평생 안 죽을 것 같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주민들을 고열을 짜내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희생을 감내하면서 참아야 하는지 그런 걸 좀 더 한번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우리 김 기자도 여기 계시고 우리 진 기자도 여기 계시지만 사실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어쨌든 나를 위해서 물론 더 많이 사회와 또 국가를 위해서 또 이렇게 일을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찾는 일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것보다 중요한 게 네, 없죠. 그렇죠. 근데 북한에서는 그런 건 고사하고 내 생명에 대한 심지어 말할 권리도 없고 내가 어디로 뭐 움직여지는지 러시아로 파병되어 가는지 그런 것도 알 수 없고 우리 아들이 어디에서 뭐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일하고 있는지 밥 잘 먹는지 그런 소식도 알 수 없고 정말 생지옥이 따로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이 지구촌이 지금 지구촌이라 하잖아요. 얼마나 작아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우리 금방금방 어디 결심하면 나갈 수 있잖아요. 이 작은 땅덩어리에서 왜 이렇게 너무나 다 다른 지구촌 떠나서 똑같은 그 우리 삼천리 우리 그 땅에서 똑같은 땅인데 그 산발선 남과 북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게 이게 제가 밖에 나와서 맛을 보니까 이게 얼마나 달달하고 그래서 저는 쓴맛도 보고 싶고 단맛도 보고 싶고 신맛도 보고 싶고 저는 다 맛보고 싶어요. 이것저것 이 길로도 가고 싶고 저 길로도 가고 싶어요. 북한에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저기는 오직 고통만 받아야 되나? 인생은 원래 고통받으러 나온 건가? 원래 내가 태어난 거는 김정은을 위해 태어났나? 이런 생각마저 들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이 뉴스팟 방송을 해야 하는 이유고 네.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이 뉴스팟 방송을 들으시면서 내가 왜 이 방송을 듣고 있지라고 한 번쯤은 좀 생각해 주시고 또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하루빨리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마음 모아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뉴스팟을 방송을 계속 하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또 전해드리면서요. 다음 주를 기약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욱 알찬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스팟 오늘 준비한 방송이 여기까지입니다. 변함없이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또 많이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요. 저희가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거 방송으로 또 많은 분들께 함께하고 북한 주민분들께도 또 댓글 응원 댓글 주시면 힘내라고 희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FA 뉴스쇼 뉴스팟